네,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무더워지는 여름철 산업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안전보건공단 어떤 기관인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1987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벌써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지사나 지역본부가 한 31개가 있고요. 2,000여 직원들이 일터 현장에 가서 기술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전 설비나 장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또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조사도 원인 조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하의 연구원과 교육원, 인정원, 기술원이 있어서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기술 개발, 또 역학, 직업병 역학 조사, 그다음에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호흡보호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해 위험 기구에 대해서 안전 인정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사고 사망으로 숨진 근로자가 812명입니다. 네. 예. 365일로 나누면 이게 하루에 2.2명꼴로 그렇네요. 그렇게 네. 숨지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이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는데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그럽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10,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몇 명의 근로자가 숨지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0.39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장 선진국으로 불리는 게 영국인데 영국이 우리의 한 10분의 1 수준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우리의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인데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34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8년까지는 이게 OECD 평균 수준은 갖추자 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산업재해 비중은 그럼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83만 한 7천 개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전체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사망 사고는 여기에서 전체의 44%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규모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규모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를 얼마나 우리가 줄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영세한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할 텐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크게 이제 지원을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 지원, 하나는 재정 지원입니다. 예. 영세 중소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안전 보건 관리자를 둘 만한 여력이 없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 설비나 이 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또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를 이런 것들을 보고서 현장에서 지도를 해주는 이제 기술 지원이 있고 또 재정 지원은 여러 가지 이제 나눠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 지난해부터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위험 공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고 1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융자 소위 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중대법이 이제 시행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글쎄요, 산업 현장의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산재의 좀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대답드리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좀 확실치 않다.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2022년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50인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그런 산재 사고에서 차지하는 그런 규모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 5인 이상은 지난 1월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시행된 해에는 우리가 874명의 근로자가 순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812명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해는 좀 더 늘어나고 오히려 21년보다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매년 한 200명씩, 100명씩 준다. 그러면 확실한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좀 명백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예.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한 3, 4년 있으면 예. 진짜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예.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고 네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제도라든지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매년 이제 7월 되면 산업안전보건의 강조 과거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강조 주간이었고요. 네네. 이제 지난해부터는 강조의 달, 한 달, 네. 7월 한 달 내내 이제 강조의 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올해로 57회째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다음 달 7월 1일에는 이제 기념식을 갖고 산업안전 예방과 관련된 유공자에 대한 우리 포상 이런 것이 있고 우리 공단이 매년 우리가 이 일터 안전을 위해서 안전송 이것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가수는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전유진 양이 네. 안전송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가 그 첫 주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산재 예방 세미나나 우수 사례 이런 것도 발표가 있고 여기에서는 각종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기자재라든지 호흡보고, 최신 호흡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와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색으로 바라보는 우리 이 산업안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색깔이 이 사람들 이 안전보건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륜차, 이 배달 우리가 음식 배달 많이 하는 게 밤이라든지 또 새벽, 또 날씨가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운전자들끼리 서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이제 보면 시커먼 그 무채색의 칙칙한 색들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입고 이륜차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세미나나 전시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밝은색, 형광녹색이나 주황색, 노란색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로 사고가 나더라도 네. 중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혹은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지금 산재 발생 1위가 기업이 그 우리나라 유수한 그 배달 소위 배민이라 그러는 배달의 네. 민족 거기가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이 아니라 그 업체가 지금 사고 1위입니다. 예. 산재 건수가. 그래서 앞으로 그로 인한 사망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전시회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이번 행사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철 산업 현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터 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올해도 이 기상 전문가들이 기상 당국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고온 다습한 예. 그런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역시 이제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그늘, 바람, 휴식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중소 건설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이런 것들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크게 증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오폐수 처리장이나 맨홀 같은 그런 밀폐 공간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그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 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10여 명이 매일 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단에 전화만 하면 방독 마스크나 네. 실제로 그 공간에 어떤 유해 가스가 있거나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는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열 질환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도 없도록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방송 출연하거나 할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업주들은 그 자기 일터에서 혹은 또 자기가 발주를 준 공사에 있던 사람들이나 하도급 하는 사람 근로자들을 자기의 자녀 혹은 자기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면 이 정도 일터 안전한 수준의 일터에서 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이냐 환경이냐.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일터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예. 바꾸고 충분한 휴식도 주면서 교육도 충분히 시켜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의 소위 산업재해 사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일하는 곳으로 좀 꾸며달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